북한의 새로운 소식 입니다. 거기에 뭐 전화 통화해가지고 뭐 소식을 들어보면 그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채널에 출연하게 된 이철훈TV의 이철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김정은이가 포사격 시험하는 거는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보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최근에는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국군의 날 맞아가지고 군사 퍼레이드와 비슷한 시가 행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서는 이제 김정은이도 뭐 그랬겠죠. 야, 너네만 있는 건 아니야, 우리도 있어 하고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김정은이도 대칭 전력은 너네가 앞섰다고 분명히 인정을 할 겁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핵을 보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핵 쏘기 싫으니까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포가 있다 하면서 뭐 신형포라고 하면서 이제 쏜 것 같은데, 보여주기식이죠. 예.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군사연습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무슨 뭐 포사격 훈련이요, 무슨 훈련이요, 무슨 훈련이, 뭐 훈련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러시아에서 기존에 생산되어 있던 포드를 썼는데 뭐 잘 안 된 것들이 많아요. 예, 불발된 것들도 많고. 그걸 보면서 자기네도 이제 군수공장, 군수 이제 병기과에 보관되어 있는 무기들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그거예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야, 우리도 한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많이 따라합니다. 네, 따라하다 대신 군까지 따라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배지다는 거 이상 더 달한 것이 없거든요. 계급장 달고 여기다가 뭐 훈장 달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여기다 관등성명까지 붙여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리고 여기다가 그쪽에다가 이제 또 국기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북한 국기를 달고 다녀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대로 많이 따라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김정은이 참 그 대한민국을 그 주적이라고 하면서 주적을 꽤나 많이 따라하네 하면서 제가 주접 떤다고 했거든요. 김정은이도 이게 군인들이라는 게 이제 장비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아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대한민국 군인보다가 북한 군인 보니까 뭔가 좀 어설퍼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우리 대한민국 걸 굳이 따라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와 비슷하게 북한도 많이 이제 군복도 변형을 시켰더라고요. 저는 그 시가전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뭐죠? 현무 5인가요? 엄청 큰 거던데 그거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무슨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뭐 북한의 핵과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무로. 그 뭐 지하 벙커까지 들어가가지고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뭐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무기로 알고 있는데, 저도 현무 5 보면서 현무 미사일을 보면서 저건 진짜 막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근데 저것이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의 최고 지도부에 거기에 탁 들어가 박히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멋있긴 멋있는데 저게다가 목까지만 달면 더 좋겠다. 북한에 있는 그 목까지만 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진짜 현무 5를 보면서 그게 핵과 대항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 조금은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무슨 개도 나오더라고요, 멍멍이가. 그래서 저거 뭐냐고 봤더니 무슨 로봇 지뢰 매설한 거 뭐 찾는 무슨 그런 거래요. 그래서 야, 진짜 AI 시대가 나오면서 그런 군사 장비들도 그걸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군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고도화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구나. 저는 뭐 북한에서는 사람이 가서 야, 지뢰 있나 보라, 그건 사람이 가서 밟아볼 텐데 여기는 그래도 그런 AI 군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 이름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탐지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탐지견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군사 장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가 보니까 뭐 지들도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로봇에다가 뭐 바퀴도 달아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참담했어요. 아니 뭐 저런 데다가 돈을 쓰냐? 저거 아무리 해봤자 우리 대한민국이 안 돼요, 그런 거는. 북한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핵 하나 있다예요.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연구해보라고 하세요. 필요가 없거든요. 그 비용이면은 제 생각에는 북한 주민들 좀 타고 다니는 거나 조금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기차도 그렇고 어디 한번 가려면은 100km가 넘으면 며칠씩 걸리는 북한에서, 예? 자전거도 진짜 겨우 타고 다니는데 그 자전거 말고 북한 주민들 좀 그 윤전기제 있잖아요. 오토바이라도 좀 탈 수 있게끔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윤전기제를 조금 개발을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를 조금 오픈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무슨 그거 해가지고 로봇에다가 발을 달아가지고 뭐 바퀴를 달아가지고 그거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김정은이가 우리나라한테 안 된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안 된다고요. 그 안 되는 걸 괜히 개발하지 말고 좀 북한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좀 주고 그 타고 다닐 수 있는 좀 윤전기제들을 좀 생산을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북한 주민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자유로 북한을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된다면 북한 주민들이 깜짝 놀라죠. 야, 같은 북한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긴 이렇게 살았구나, 저긴 저렇게 살았구나. 너무 몰랐던 것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괜찮아진 것이 이제 북한에서 2009년부터 핸드폰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역 간에 어느 정도의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된 거는 사실입니다. 통화로 뭐 알게 되겠죠. 근데 실제 가보면 또 다르잖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북한에서 대한민국 TV를 많이 봐가지고 대한민국을 꽤 안다고 했는데 실제 와보니까 다른 것처럼, 그것처럼 이제 통화로 뭐 그 지역은 어떻고 이 지역은 어떻고 하면서 좀 달랐던 것들을 전화상으로 좀 알게 됐지만, 실제 가서 자기네가 다니면서 경험을 해보면 몸으로 부딪히면 또 완전 생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동의 자유가 되니까 와, 이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되네. 왜냐면 거기에만의 또 소문들도 있고 말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몰랐던 지역들도 있고, 북한 주민들이 안병까지 막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와, 이런 데가 있었네, 이렇게 닫힌 데가 있었네. 정치범 수용소라고 했던 관리소에 막 들어가 보세요. 그럼 깜짝 놀라죠. 아마 우리가 몰랐던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자유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 다니기 시작하면 아니 그 소문들이 다 온데방네 다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그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지역별로 딱딱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쉽지만, 이 사람들 다 오픈돼서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봐요. 그럼 통제하기가 힘들어지죠. 왜냐면 관리, 통제하는 사람은 제한돼 있고, 북한 주민들 다 이동하면 그거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나니까 북한에서는 이 자유를 안 주는 겁니다. 이동의 자유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동의 자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개혁 개방이 가까워질 수 있는 거는 그냥 북한 주민들이 자체로 깨어나는 인식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인식이 깨어나야지 되지, 외부 세력에서, 외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뭐 한류든 다른 나라의 문화든 그냥 아무거나 많이 들어가야 돼요. 북한에. 북한 주민들이 뭘 보고 듣고 한 것이 부족하잖아요. 많이 보고 듣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자체로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특별히 할 거라는 건 뭐냐? 그냥 북한 주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많은 영상물이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뭐든지 어떻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들어가게끔 그냥 해야 돼요. 뭐 중국어로 보내든 뭐 TV가 나오게 하든, 그 방법은 뭐 제가 뭐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있고 저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국민과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확한 건 그거예요. 북한 주민들 그 안에서 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그겁니다. 북한에는 이제 기계화가 실현이 못됐죠. 뭐 실현이 될 수가 없죠.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기계까지 먹여 살립니까? 그러다 나니까 이제 인력으로 많이 동원돼서 하는데, 인력으로 동원돼서 하다 나니까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 나는 상황도 많죠. 특히나 이제 북한에서는 또 터널을 많이 파요. 동굴을, 불을 파가지고 뭐 전쟁 준비한다 뭐 한다 하면서 그딴 거를 많이 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터널이 붕괴돼가지고 죽는 상황도 많거든요. 근데 그래 죽어서 뭐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인명피해가 났잖아요. 인명피해가 났으면 그 사람들이 뭐 뉴스로 나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또 죽은가 보다, 다시 파. 예. 그 북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그 가족들이 왜 그거에 또 뭐 왜 그러냐, 이런 상황도 못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기계화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될 수도 없는 거고, 다 사람들이 동원돼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죽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북한 당국에서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 일하는 사람들도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 공사하다가도 아파트 무너지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또 져야 돼요. 아파트가 왜 무너지겠어요? 시멘트 그리고 철근 이런 공사 자재들을 갖다가 팔아먹으니까, 그 팔아먹으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먹고 일해야 되는데 주는 건 없으니까 그 공사 자재 갖다 팔아먹는 겁니다. 그 북한 지금 건설한 그 아파트들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된다면 다시 다져야 돼요. 네, 다시 다져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서 살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가서 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있겠죠, 통일되면은.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있을 거라고. 그 가면은 아파트가 뭐가 다시 다져야 돼요. 뭐 목숨 내놓고 살겠습니까,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북한에는 가는 대칭에는 이제 비용을 많이 쓰지 않잖아요. 자기네 이제 핵이나 ICBM에만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북한에서 뭐 군인 한둘 죽는 거는 가능한 문제로 안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 지뢰 탐지기 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가 뭐 삐삐삐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 장비도 뭐 완전 옛날 거 쓰겠죠. 그러다 나니까 이제 사람이 밟아가지고 죽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북한 군이 불쌍합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김정은이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것이 너무 참담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뉴스에는 안 나오겠죠, 북한 뉴스.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북한에서 지뢰 매설한 것을 뭐 찾다가 뭐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다. 그거 뭐 북한 뉴스에 그 나올 일이 아니죠. 전혀 그런 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다가 이제 전사증 하나 그냥 탁 보내주면 끝나거든요. 그러고 가지고 누가 또 나가가지고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질 않으니까.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는 솔직히 뭐 교육 자체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대판 미국의 식민지로서 군대도 똑같다. 예, 뭐 군사권도 없고 지휘권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교육을 그렇게 하니까 뭐 대한민국 군에 대해서 이렇게 썩 안 좋게 생각했죠. 그리고 뭐 규율도 문란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뭐 그냥 뭐 군대도 뭐 가고프면 가고 말고프면 말고 뭐 군대에 있다가도 집에 오고프면 오고 막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뭐 근데 북한에서 교육을 그렇게 해요. 저도 북한에서 이제 교육 받고선 대한민국에 와서 뭐 대한민국 군 강의도 가고 했는데 북한 교육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한민국을 진짜 적으로 생각했으면은 대한민국 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왜 대한민국 군을 그렇게 한심하게 알려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나니까 북한군이 더 대한민국 군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네 싸우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다 나니까 아니 북한군이 그럴 만한 정도의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교육까지 그렇게 하다 나니까 북한군인들의 이 인식 상태가 완전 해이된 거예요. 근데 뭐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헤엄쳐서 대한민국으로 오다 나니까 제일 먼저 만난 것이 군인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삼국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왔지만 군인을 처음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해실해실한 군인이 아니에요. 쫙 버터가 쭉 나오면서 이제 군인들이 선글라스 딱 끼고 그 마스크까지 딱 하고 총 딱 가지고 오는데 야, 그 아우라가 있잖아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 북한 일반 군인들이 보면 안 무섭겠어요? 그런 군인들 보면은 저 자체도 무서웠어요. 야, 그 군인의 몸에서 풍기는 그 아우라 있잖아요. 그 우리가 흔히 보면 그 무협 드라마라든지 보면은 그 뭐 막 흩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군인들이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배웠던 군인들은 이렇지 않은데? 북한에서 배웠을 군인들은 이렇게 이런 아우라를 전혀 생각 못 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놀란 건 그거에서 놀랐죠. 태극기를 딱 여기다 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거는 뭐 탈북민 분들이 거의나 한결같이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북한 군인들은 그 김씨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태극기를 탁 달고 있는 거 보면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이 군인들이 리상, 리풍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되게 멋있는데 북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북한 군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북한 군인들 뭐 한심한 군인들도 있겠지만 북한 군인들 또 정규적으로 이제 싸울 군인들은 또 따로 있다고 하는 것처럼 특수부대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북한 군인들 전반적으로 100% 그렇다가 아니지만 많은 군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인들이거든요. 못 먹었기 때문에 해실해실한데 이게 뭐 우리 군인들 뭐 먹는 것이 뭐 먹는 걸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군인들이. 그래서 그 아우라 자체가 제가 배웠던 북한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군인이 제가 탈북을 하면서 처음 본 군인하고 생각이 360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귀순을 하면서 저희 친구하고 왔는데 제 몸에가 신분증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군복을 입고 있다니까 아무래도 그 군인들의 룰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뒤에다 포박하고 눈 가리고 그리고 배가 막 출렁출렁 되는데 엎드려 놓고 총까지 갖다 댔어요. 제 친구는 그래서 그랬잖아요. 총 좀 치워달라고. 총알 나가겠다고. 그래서 총을 치웠는데 이 배라는 것이 뭐 우리가 차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롤스로이스 뭐 마이바우 타고 갈 때도 뭐 솔직히 들컹들컹 하는데 이건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 치는 데다 총을 대고 있으니까 실수해가지고 총알 당길까봐 저희는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생각이 뭐 귀순했다는데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해병대에서 하는 그들만의 뭐 있는가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발까지 밟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후에 와서 보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큰 오해는 없는데 처음에는 조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뭐 그렇게 막 발로 밟고 총 대고 가니까 솔직히 그 생각을 했죠. 잘못 왔나?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른데? 그 생각을 많이 했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면서 보러 가야 되나? 내가 이제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처음에 막 그렇게 하니까 조금 갈팡질팡했어요. 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내가 내 의사로 나는 귀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하니까 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해병대에서 저를 막 발로 밟고 막 했던 같은 그 부대에 있었던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유튜브에 있는데
제가 2016년 9월 19일 그때 발견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감시처소에서 감시를 했대요. 이제 미상의 인원 2명이 자기네 초소 쪽으로 헤엄쳐서 오고 있다라고 했답니다. 그 자기네들만이 이제 진행하는 이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으면서 헤엄쳐서 어떻게 여기를 오지? 라고 하면서 참 자기도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아직도 연락하고 있고 제 결혼식 때도 왔댔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고 진짜 잘생기고 너무 늠름해요. 최근에 이제 국군의 날을 맞아가지고 이제 시가전 하는 걸 봤죠. 저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장 장비 진짜 멋있다. 네, 멋있다. 근데 한쪽으로는 그 생각을 했죠. 야, 저게 진짜 핵까지만 있었으면 더 좋겠다.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시가전을 보고 김정은이가 핵가진 나라 앞에서 뭘 이렇게 까부느냐라는 이제 그런 액션을 취했거든요. 김정은이가. 그걸 보면서 저도 한쪽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군사 장비가 진짜 최신 장비들 아닙니까? 야, 근데 그 최신 장비들이 핵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니, 물론 북한에서 핵을 발사하기 전에 그 발사 지점을 우리가 뭐 타격한다라는 이런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는 있지만, 아니 뭐 혹시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좀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무장 장비는 진짜 현대 무장 장비로서 너무나도 뭐 북한 절로 가라죠. 북한이 아무리 무슨 군사 퍼레이드 할 때 그 나오는 무장 장비들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껏 가지고 나야 가네. ICBM 싣고 나와가지고 그거 보여주는 거, 그거 하나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근데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북한과 비교가 안 되는 무장 장비들입니다. 우리가 뭐 북한의 핵을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은 해야 돼요. 그걸 놓고 봤을 때 저도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너무 막 비행기도 그렇고 뭐 북한의 뭐 미국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서 야, 한쪽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좀 아쉽다. 네. 뭐 최근 소식통, 북한 소식통은 그거죠. 그냥 최근이나마는 항상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다예요. 거기에 뭐 전화 통화해가지고 뭐 소식을 들어보면 그냥 어렵다예요. 살기 힘들다. 점점 힘들다. 근데 언제까지 힘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통화하는 연락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말은 뭐냐면 10년, 20년 그냥 그대로 그 말이에요. 근데 북한 체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그 사람도 아직도 먹고 살고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은 굶어 죽겠지만 사는 사람도 또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북한의 새로운 소식 그냥 어렵다입니다. 네, 제가 오늘 사이다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철원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철원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뭐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듣을 이야기는 듣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사이다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곁들여서 저희 이철원 TV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